마음의 감기라 불리는 질환, 우울증.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오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늦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하는 우울증 정보,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침없는 이 땀으로 상대의 말문을 막지만 아들에게는 자상한 아빠로 때로는 따뜻하고 어린 면을 보이기도 하는 방송인 김구라 씨. 한때 공황장애로 알려진 그의 병명에 대해 최근 김구라 씨는 공황장애가 아니라 초기 우울증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술을 끊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김구라 씨. 점차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구라 씨. 응원할게요. 드라마에서 우리 옆집에 살 법한 현실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전원주 씨. 이런 호탕한 전원주 씨의 웃음 뒤에는 놀랍게도 우울증이 있었는데요. 남편과 사별한 후 우울감을 느꼈으며 이후 40년 지기 연예계 절친 고 여운계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또 한 차례 같은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한때 치매로 오해를 받은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증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원주 씨 곁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동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보니까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요. 우울증.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제 우울증이란 정의에 대해서 좀 일단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할 때 네네. 우울한 기분이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2주 이상? 네. 그 증상들로 인해서 업무나 학업 네. 같은 이런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네. 자, 이 전원주 씨의 경우처럼 갑자기 큰 충격을 받은 후에 우울증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있던데 네. 이거는 이제 왜 그럴까요? 그냥 말 그대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 그렇죠. 건가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예.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네네. 가족이나 예. 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경우는 사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그렇죠. 예.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네.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별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 뭐 생각이나 감정,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저희가 애도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애도 반응 전문 용어가 있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원주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애도 반응을 경험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애도 반응 자체는 사실 사별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애도 반응이 지나치게 좀 심각해지거나 오래 가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오래 가는 것이 문제고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우울증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지 따져보고 만약에 우울증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전원주 선생님은 이제 갑작스럽게 온 우울증이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 이 갑작스러운 요인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건 네. 모르잖아요. 그렇게 어느 날 가 보니까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요? 그럼요. 이런 경우도 네. 많이 있죠. 정신과에서 네. 우울증 동물 모델 네. 실험을 할 때 네. 그 실험용 쥐를 물에 빠뜨리고 네. 이 쥐가 헤엄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다시 물에 빠뜨리고 이런 걸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네 얘는. 그렇죠. 예, 엄청 왜냐면 스트레스 받고. 빠져나왔는데 또 공포스러운 물에 또 들어가고 네. 빠져나와 또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네. 나중에는 포기하나요? 네. 아예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사람도 스트레스가 아주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네네네. 본인이 이걸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해도 네,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네, 이런 무력감이 또 우울증으로 네.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방송 중에 참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러운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네, 자살률이 높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원인이 우울증에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네요. 네, 네. 하다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네. 마지막 포기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자, 이 전원주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고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 그렇죠. 건망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건망증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기억력 저하 역시 음. 우울증의 중요한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울증에 동반되는 그런 네네. 인지 기능 변화를 네. 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오. 네.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을 하시고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치매가 걸린 건 아닌지 어. 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특히 우울증에 걸리면은 걱정이 많아지시기 때문에 네. 본인이 경험하는 그런 기억력 변화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게 되고 이런 걱정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우울증을 더 좀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는 우울증 계속해서 랭킹 알아보겠습니다. 보건행정 전문가이자 변호사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였던 미셸 오바마.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아내로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 미셸 오바마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울증을 고백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퍼진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 사건으로 경미한 우울증을 앓았다는 건데요. 인터뷰 말미에는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더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우울증 치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군요. 메이저리그 미네소타 트윈스의 유격수 안드렐톤 시몬스 4개의 골든글러브, MLB 올해의 종합수비 선수상, 필딩 바이블 어워드에서 6차례 수상한 메이저리그 최고의 유격수 중 한 명인데요. 2020년 시즌 돌연 시즌을 포기해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밝혀진 그의 속사정은 바로 우울증. 어릴 적부터 겪어온 우울증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악화됐고 결국 야구마저 포기하게 만들었던 건데요.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며 우울증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혀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네소타와 재계약을 하며 복귀한 안드렐톤 시몬스. 올해 야구장에서 보여줄 멋진 수비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주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시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코로나 블루라는 네네네. 맞아요, 신조어가 맞아요. 등장할 새로 정도로 생긴 용어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울증 증상을 많이들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해서 증상 자체가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결국 이제 원인적인 측면에서 음. 코로나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감염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가 스트레스로 네. 많이 작용을 했었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까운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고립되고 그리고 운동 같은 그런 야외 활동도 제한이 되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런 스트레스가 우울증으로 많이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본인의 의지와는 또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이 환경적인 어떤 영향으로 네. 인해서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겪지 않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100%다 겪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회성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서 네.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보기에는 음. 우울증에 좀 더 취약한 분들이 계시고요. 아. 네, 이런 분들한테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그때 우울증이 발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면 이름 때문에 그런지 늘 우울하게 있는 모습일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네. 우울증 환자는 말 그대로 늘 우울하다고 볼 수 있나요? 우울증 환자라고 해서 반드시 늘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우울한 기분보다 더 특징적인 것은 부정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아, 예, 예.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걱정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리고
자꾸 절망적인 쪽으로 생각이 연결이 되고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부정적으로 해서 그렇죠. 그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 네. 가는군요, 이게. 네.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그 정도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도 생각이 바뀌지를 않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계속해서 불안, 초조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 오히려 우울증에서 더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더 심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그죠? 더 심각할 예. 수가 있죠. 그렇다면 혹시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드시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않더라도 뭔가 평소보다 쉽게 좀 피로를 느끼고 의욕이 떨어지고 네. 아니면 뭐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뭐 기분이나 식욕의 변화가 동반될 때는 네. 내가 우울증이 아닌지 이런 걸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워낙 인터넷이 잘 발달해 있다 보니까 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 이런 것들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테스트 결과에서 우울증이 의심된다 네.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우울하다고 그냥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어디 숨지 마시고 그걸 좀 드러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의 상태를 진단받아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1위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깜찍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 황혜영 씨. 전성기에는 하루 12개의 스케줄을 소화하며 당시 행사 금액만 해도 하루 당시 무려 1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룹이 해체된 후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무려 4년간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황혜영 씨. 이를 극복해보고자 시작한 것이 바로 인터넷 쇼핑몰이었습니다. 이제는 무려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사장님이 되셨다는군요. 힘든 시간을 이겨낸 황혜영 씨의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황혜영 씨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네요. 예. 자,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는 것이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라면 뭐 우울증 극복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황혜영 씨 경우처럼 직업적으로 어떤 성과를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운동이나 취미 생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정서적인 교감을 느낀다거나 네네. 봉사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네. 꼭 뭐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이든지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행복하고 즐거웠다면 그 자체가 생산적인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예.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러네요.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될 수가 예. 있죠. 자,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을 쓰더니 정말 이 감기처럼 또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럼요. 네. 네. 우울증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운동, 취미생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울증이 나빠지는 거를 미리 예방하고 충분히 극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욕이 떨어져서 뭐 이런 활동 자체가 힘드시다면 그때는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치료가 너무 늦어진다면 약물 치료를 하시더라도 치료 효과가 좀 부족할 수가 있고 치료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요, 저희가 그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이런 데를 가면은 사실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냥 빨리빨리 가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감기 걸린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이 우울증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잘 치료받으시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드린 정보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